오늘 돈 되는 북토크에서 다룰 책은 밤과 나침반입니다. 아, 이 책이요? 네, 목표는 크게, 실행은 작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요즘 특히 진로나 미래에 대해 고민 많은 20, 30대 사이에서 거의 필독서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향의 중요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내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보통 자기계발서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성취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물. 근데 이 책은 오늘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같은 이 과정 속 질문이 진짜 나를 바꾸는 열쇠라고 말하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다. 네, 저자 본인이 난치병 진단이나 전 재산 사기 같은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던 경험이 녹아있어서 그런지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군요. 그렇죠. 책의 전체 구조도 인생 나침반이라는 6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 각각 부, 성장, 목표, 사고, 주도권, 그리고 지속성을 다룹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나침반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바로 부의 방향인데요. 처음엔 부라고 해서 또 돈 버는 기술 얘기인가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의외였어요. 자료를 보니 부를 소수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의 문제라고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집 백만장자처럼요. 겉보기엔 평범한데 사실은 탄탄한 자산가인 사람들 말이죠. 네네. 이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이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였어요. 생산자의 관점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세상을 볼 때 저걸 어떻게 사지?가 아니라 저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서비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아하. 이건 돈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보이는 화려한 소비를 따라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뛰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은 거기서 일단 빠져나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생산자의 관점으로 전환하라는 말이 인상 깊은데 이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 물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그저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한 분석글을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는 것. 이것도 지식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도 생산이군요. 네, 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가치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쓰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 월급이 얼마냐보다 그런 생산자의 관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자산을 결정한다는 통찰을 주는 겁니다. 아하,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부를 향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그 생산자가 되려면 일단 나 자신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나침반인 성장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비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나 자신을 우량주로 만들어라. 맞아요. 남들이 좋다는 주식 쫓아다니지 말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데 투자하라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요? 네, 무작정 스펙 쌓고 자격증 따는 게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들이요? 네, 그걸 감정 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감정 쓰레기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뭐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같은 걸까요? 정확해요. SNS를 보면서 느끼는 좌괴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요. 와, 정말 쓰레기네요. 그렇죠. 이런 감정들에 쓰는 에너지만 줄여도 성장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확보된 에너지로 아주 작은 성장 루틴을 만들라고 조언해요.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5분 명상하기, 감사일기 한 줄 쓰기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매일 1대 성장을 만들고 그게 복리처럼 쌓여서 결국 재능이 아니라 시간이 실력을 만든다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죠. 방향 설정 후 에너지 확보, 그리고 작은 루틴, 성장의 공식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성장할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즉,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나침반이자 이 책의 부제인 목표는 크게, 실행은 아주 작게의 핵심이군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산이 아니라 발밑에 작은 돌불이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네요. 그 문장이 이 나침반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죠. 우리는 보통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 엄청난 계획에 압도당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책 한 권 쓰기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요. 뭘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은 뇌가 저항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비웃음이 나올 만큼 아주 작은 최소 행동 단위를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비웃음이 나올 만큼 작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책 한 권 쓰기가 목표라면 오늘의 최소 행동 단위는 노트북을 껴고 제목 파일에 오늘 날짜를 적는다. 딱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요? 네, 운동하기가 목표라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생각만 할수록 커지지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아하,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와,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그건 정말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만 해서 언제 그 큰 목표를 달성하지? 하는 조바심이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진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실패에 대한 관점도 재정이에요. 계획대로 못 지키거나 중간에 넘어지는 건 목표를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냥 방향을 살짝 수정하라는 신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 운동복 입기까지 성공했다면 오늘은 입고 스쿼트 10개만 해보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경험 자체입니다. 아, 경험 자체. 네, 그 경험이 쌓여야만 불안을 이기고 계속 나아갈 동력이 생기니까요. 행동의 힘으로 불안을 다스리고 실패를 방향 수정의 신호로 삼는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자,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결국 생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안 될 거야 같은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꼭 그렇죠. 네 번째 나침반이 바로 사고의 방향인데 삶을 바꾸려면 뇌의 설계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결심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를 이 책은 기존의 믿음, 즉 뇌의 설계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믿음이요? 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운전 습관이 엉망이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행동만 바꾸려고 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업을 시작해봤자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역시 나는 안 돼 라며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나 뇌의 설계도는 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단계는 알아차리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요. 네, 내가 또 난 역시 게을러 라고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각화요? 네, 부자 되기가 아니라 2030년까지 강남에 내 이름으로 된 30평대 아파트 서재에서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처럼요.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뇌는 추상적인 구호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더 잘 따른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외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사고 패턴을 설계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도 해요. 외부의 성공 공식이나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건 결국 남이 짜준 각본대로 사는 것과 같다고요. 내 인생의 설계도는 내가 직접 그려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일깨워주죠. 남이 짜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설계도를 직접 그린다. 이게 바로 5번째 나침반인 주도권의 방향과 직결되는 이야기네요. 네, 바로 연결되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사실은 좀 무섭게 들리기도 했어요.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경 탓, 남 탓을 하죠. 네. 하지만 이 책은 그 태도를 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자기 경영의 개념을 제시해요. 이게 바로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남들이 다 가는 길, 소위 우르르 삶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오며 네, 모두가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할 때 나는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히 준비하는 것. 사실 그게 제일 외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주변에서는 다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기분도 들고요. 바로 그 혼자 준비하며 보낸 시간이 나중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퀀텀 점프의 발판이 된다고 말합니다. 퀀텀 점프요? 네, 남의 시선에 맞춰 조급해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남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있나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 목표, 사고, 주도권까지 5개의 나침판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나침판이죠. 바로 6번째 나침판, 지속성입니다. 시작보다 계속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비유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어떤 거요? 오늘 단 1도만 방향을 바꾸어도 그 각도가 쌓이면 인생의 종착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1도의 비유, 그게 사실상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비행기가 항로에서 단 1도만 벗어나도 도착지가 서울에서 오사카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뜨거운 동기부여에 의존해서 하루 이틀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시스템과 루틴의 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매일 1도씩 방향을 수정한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단순히 습관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라는 말처럼 들려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 과거의 실패나 상처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조차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즉 나의 북극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로 재해석하라고 제안합니다. 실패까지도요? 네, 그때 그 실패 덕분에 내가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하는 식으로요. 모든 경험을 내 성장의 재료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한 자기계발 기술을 넘어 삶의 방향을 꾸준히 유지하게 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밤과 나침반이라는 책의 핵심을 담은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명확한 방향 설정,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작은 실천. 네. 결국 이 두 가지가 불을 쌓든 성장을 하든 삶의 주도권을 쥐든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 책의 에필로그 제목이 여러분의 다음 책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라고. 와,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에 암축하는 것 같습니다. 책은 어디까지나 지름길을 알려주는 지도일 뿐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렇죠. 이 말을 당신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삶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를 바로 오늘부터 써내려 간다면 그 챕터의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그 첫 문장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1도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